오늘 종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선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인 곳도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태풍이 북상 중이어서 또 한 번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장마와 태풍 상황,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서울은 정말 물폭탄 이런 말을 실감케 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중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많은 비가 내렸고요. 어제는 이 충청도 쪽에 비가 집중이 됐다면 오늘은 장마 전선이 조금 더 북상을 하면서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리고 큰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경기도 가평에 265mm를 기록했고요. 포천이 251mm, 의정부가 214mm, 강원 미시령에도 248, 양구군이 255, 서울도 150mm 안팎 정도의 한 100에서 200mm 정도 상당히 큰 장맛비가 기록이 됐고요. 네. 주로 중북부 지역에 집중이 됐고 또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시간당 20에서 30mm, 또 오늘 아침 같은 경우가 인천이라든지 일부 강원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그리고 아주 강한 이 장맛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네. 이제 오후 늦게서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에 내려졌던 이 호우특보, 특히 호우경보는 대부분 다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경기 북부라든지 일부 충북 북부 지역만 이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도 시간당 20mm 안팎의 상당히 강한 장맛비가 현재는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중부 곳곳에서 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든 곳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장맛비 언제쯤이면 좀 끝날까요? 예, 일단은 기상청에서 내일까지 강수량을 좀 예상을 했는데요. 중부지방이 30에서 80mm, 그리고 많은 곳은 120mm 이상,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강하고 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한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을 중심으로는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충남 북부 그리고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우특보가 다시 한번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장마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 내립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밀리미터라는 단위 수치가 사실 얼마나 정말 많이 내리는 건지 좀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요. 혹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것을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사실은 되게 힘든 경우인데요. 시간당 한 1에서 3mm 정도 내린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우산을 쓰고 걷지 않아도 될 정도의 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당 10mm 정도 내린다라고 기상청에서 예보가 되면 보통은 이 여름철 소나기 정도가 시간당 10에서 한 20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 정도는 약간 물이 좀 고이고 이 양철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좀 들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당 30mm 정도면 최근 내린 장맛비 정도가 이제 시간당 30mm 이상 내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하수구에 물이 넘치는 정도다. 그리고 우산을 써도 온몸이 젖을 정도의 비가 한 시간당 30mm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라든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게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양동이로 위에서 물을 퍼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운전을 했을 때 와이퍼를 아무리 켜더라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한 시간당 40에서 50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 최근 장맛비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강하게 내리고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비 피해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참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 태풍이 북상 중이잖아요. 현재 위치와 세력 어떻게 되나요? 예, 1호 태풍이죠. 태풍 네파탁이 현재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괌 북서쪽 이 1000km 떨어진 해상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편동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태풍이 조금씩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현재 계속 북서진하고 있고 이 태풍에서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한 37m 정도. 그래서 태풍의 중심에서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태풍은 계속해서 좀 발달하면서 서북서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현재 중심 기압은 한 965헥토파스칼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한반도에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근데 혹시 뭐 비껴간다 하더라도 그 폭우는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상청이 최근에 발표한 이 태풍 전망을 보면은 태풍이 일단은 금요일쯤에 대만 북부 지역에 상륙을 하겠고 네. 이후에는 중국 남동부 쪽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와서 서해상으로 진출하는 이런 모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태풍이 지금 예상대로 서해상으로 진출한다면 또는 일부 기관에서는 제주도 근처까지 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제주라든지 일부 남해안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일단 기상청에서는 일요일 오후에 태풍이 제주 남쪽 상당히 먼 쪽에 위치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일요일에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한반도가 태풍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태풍하고 가까운 이 제주도라든지 남해안 지역에서는 상당히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 그리고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월요일이 한반도가 일단 태풍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한반도가 두 얼굴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뭐 폭우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남부지방에는 열대야가 예보됐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열대야가 좀 나타난 지역들이 있는데요. 광주라든지 전남 목포, 영암군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밤새 기온이 한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기록이 됐고요. 네.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제주와 남해안, 주로 남쪽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들인데 아무래도 공기 중에 습도가 좀 많고 그리고 열기가 쌓여 있다 보니까 밤새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열대야가 기록이 됐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은 내일도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남서쪽에서 상당히 강한 이 난기가 유입되고 있고 습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34도 정도 기록했는데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를 기록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남해안이라든지 남부 내륙에서도 상당한 무더위가 나타날 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들 지역은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남부 지역은 폭염, 또 중부 지역은 폭우, 이래저래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장마철이다 보니까 불쾌지수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김 기자만 아는 그 장마철을 나는 좀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 장마철에 아무래도 습기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빨래를 말릴 때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빨래가 잘 마르지 않기도 하고요. 또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빨래를 말릴 때 그래서 습기를 좀 잡기 위해서 제습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를 좀 많이 낮추고 선풍기를 같이 좀 이용을 해서 빨래를 말리면 빨래가 훨씬 더 빨리 마르게 되고요. 냄새도 좀 잡게 되는데 만약에 가정에 제습기가 없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마른 신문지를 좀 빨래에 마르는 데 두시면 이 마른 신문지가 습기를 상당히 잡아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빨래가 좀 빨리 마르고 냄새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내 습도를 40에서 한 50%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마철에는 이 습도가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습기를 제가 말씀드린 제습기라든지 또는 신문지를 좀 활용하고 숯을 좀 활용하면 습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실내 습도를 한 40에서 50%로 낮춰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아무래도 높은 습도에 제가 지금 열대야를 말씀드렸는데 남부 지역이라든지 제주도는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아무래도 잠들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고 또 스트레칭을 하신다든지 비가 좀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햇빛 보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면 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좀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상당히 강한 조명을 쬐주면
햇빛을 쬐는 것과 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 남부지방은 습기를 좀 잡아주시고요.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햇빛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명을 좀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습기, 이 장마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꿀팁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